앳된 군인, 경험이 부족하고 장비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살상 가능 지역에 투입될 수도. 그럼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알바지 역할 아니냐. 이 얘기가 우리 군 당국에서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가능성은. 예,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차피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신의 최정예 병력들을 그 러시아로 보내서 거기에서 희생당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암만 계산을 해봐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도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예. 자기의 최정예 병력을 그 지역에 보내가지고 그냥 일회용으로 소모시키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김정은이 파병을 했다면 이미 이제 알려진 것처럼 그 뭐 5천여 명을 했다면 최정예 요원들이라기보다는 그보다는 조금 아래 수준에 있는 병력들을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격전지로 꼽히는 대표적 지역인데 여기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얘기입니다. 지난 23일 첫 번째 병력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쿠르스크에서 목격이 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 28일까지 최대 5,000명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 군인이 뭐 보도에 따라 달라요. 단위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미 넘어가서 그 격전 지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러시아 땅인 쿠르스크 지역. 과연 이곳은 어떤 지역이고 왜 북한군이 지금 여기를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외신 보도나 또는 뭐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발표한 것을 보면 최대 북한군 5,000명이 예. 쿠르스크에 이미 집결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쿠르스크라는 이름은 일단 2차 세계대전사를 보시게 되면 예. 쿠르스크 전투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하고 지금은 이제 소련이 되겠죠. 예. 당시 소련과 독일이 맞붙었는데 이 엄청난 그 기갑전을 치러서 뭐 전차 수백 대가 투입이 됐고 실제 그 전투를 통해서 수십만 명이 희생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투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예.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로 직진할 때 예. 최단거리상 경로에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위치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쿠르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2월 달에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을 20% 이상 점령을 했는데 예.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점령한 것은 지금 언급되고 있는 쿠르스크가 유일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 땅을 빨리 수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지금 저 지역의 일부를 우크라이나 군에게 뺏긴 상태고 점령을 당한 상태군요. 그러니까 이걸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펴는데 북한군이 그리로 가고 있다. 그 지역으로 가고 있다. 이 뜻인데 아까 잠깐 뇌신 보도나 이런 걸 제가 잠깐 방송 전에 보고 왔는데 지금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뭐 이미 가 있다. 그 추가로 더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민간 트럭을 이용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군요. 왜 군용도 아닌 민간 트럭입니까? 이거 혹시 무슨 위장 이런 의도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민간 트럭은 그 북한군이 처음 러시아에 들어가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서 뭐 사전 준비 훈련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쿠르스크까지는 수천 킬로이기 때문에 아마 비행기로 쿠르스크 근처까지 이동을 하고 예. 그다음에 쿠르스크 전투 지역 인근에서는 예. 민간 트럭을 이용했을 것 같은데 그 목적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군 투입을 은폐하기 위한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민간 트럭을 통해서 쿠르스크 지역으로 북한군 병력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없는 척 아닌 척하기 위한 의도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군용 트럭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민간 트럭을 이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 이제 곧 뭔가 실전에 이제 투입이 될 거다. 그렇다면 전투를 벌이는 장면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건데 일단 러시아 군인과는 다른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무슨 뜻으로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북한군이 정확하게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이 돼서 예. 또 거기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는 아직 뭐 병력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전투 임무에 직접 투입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 우크라이나군과 직접 전투에 참전할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군의 후방에서 러시아군을 뭐 지원하고 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 조금 더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군대 그리고 처음에 사실을 이 북한군 파병 나왔을 때 특수부대가 먼저 한 1,500명 갔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특수부대가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특수부대는 또 다른 곳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보통 북한의 특수부대 하면 저희가 북한 선전 영상을 보게 되면 예.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진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진 영상 속에 보면 사실 무시무시합니다. 네. 예. 근데 최근 이제 뭐 서방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북한군의 모습은 되게 왜소하고 어려 보이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알려진 것하고 실제 북한이 그 특수작전부대의 인원들이 실제 온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정확한 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물론 이 공개된 영상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북한군의 모습을 보면은 글쎄 이 군인들은 나이가 얼마나 될까? 특수부대일까? 약간 거리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화면 2장을 잇따라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텐데 이제 외신 보도가 많아요. 여러 가지 취재 그리고 어떤 정보를 통해서 습득된 내용들 이런 게 보도되고 있는데 크루스크 직결 북한 군인들 김정은의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군인 아닐 수도입니다. 아닐 수도.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 징집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추정. 북한군의 복무 기간은 뭐 어마어마 길잖아요. 근데 10대에서 20대 초반이면 군대 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이거든요.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군인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요. 앳된 군인들 북한 밖으로 나와본 적 없을 가능성이 크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북한을 떠나본 군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후화된 재래식 장비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살상 가능 지역의 트룹 수도.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에 앳된 군인, 경험이 부족하고 장비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살상 가능 지역에 투입될 수도. 그럼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알바지 역할 아니냐. 이 얘기가 우리 군 당국에서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가능성은. 예,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어차피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신의 최정예 병력들을 그 러시아로 보내서 거기에서 희생당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암만 계산을 해봐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도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예. 자기의 최정예 병력을 그 지역에 보내가지고 그냥 일회용으로 소모시키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김정은이 파병을 했다면 이미 이제 알려진 것처럼 그 뭐 5천여 명을 했다면 최정예 요원들이라기보다는 그보다는 조금 아래 수준에 있는 병력들을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파병된 북한 군인이 전력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래도 3년 동안 되다 보니까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가장 어려운 게 모병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병력이 오지 않고 예. 러시아도 병력을 동원하는 게 힘이 들어서 뭐 동원령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죄수들까지 군복을 입혀가지고 전투에 내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군 병사가 뭐 최대 10,000명까지 간다고 하면 아마 일정 부분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북한군이 실전에 투입될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당국에서는 뭐 군 얘기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요원을 파견한다. 이 가능성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락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보 요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요원을 뭔가 파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된다면 이 요원은 우크라이나 글로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네, 오늘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대표단을 파견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또 이제 예. 모니터링단을 이제 보낸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인원들은 당장 뭐 전투에 참전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뭐 무기 체계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현재 그 북한군이
그 참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예. 때에 따라서 북한군의 어떤 뭐 전술, 북한군이 주로 어떤 전술을 쓰는지 하는지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에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간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보면은 일단 5천 명이 쿠르스크 지역에 조만간 다 집결해서 투입이 될 거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대 12,000명, 13,000명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그렇다면 그중에 전투를 벌이다가 포로가 되거나 또는 탈영을 하거나 탈출을 하거나 현지에서 뭐 귀순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으로 투항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 요원의 역할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맞습니다. 당연히 전쟁을 하다 보면 예. 포로로 잡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예. 때에 따라서는 전투 환경이 두려워서 스스로 그냥 그 항복하는 아마 예. 북한군도 생길 것으로 봅니다. 아마 그런 인원들을 신문할 때 아무래도 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북한군을 신문하기에는 언어 소통 문제부터 많은 제한 사항이 일단 있으니까 그거부터 잘 안 되겠죠. 네, 우리가 가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반대로 북한군이 어떠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에 그 참전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뭐 작전 개념이나 또는 병력의 규모 또는 운영하는 무기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으면 그것은 당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길게 봐서는 우리가 북한군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만약에 우리 요원이 파견이 된다면 뭐 안전하게 활동하겠죠.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면 전쟁터거든요, 지금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군 또는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요원이 공격을 당하거나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여러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모니터하는 인원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더라도 이런 예.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런 인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러시아군에서는 또는 북한군은 그쪽 지역에 대해서 뭐 위협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매우 은밀한 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요원이 간다. 그러나 지역은 극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북한이 뭔가 파병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안 밝혀요. 했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 외무성 부상 얘기인데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가정을 합니다. 이거 파병입니다. 그러한 일은 파병이에요. 이게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이다. 파병이 국제법에 맞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간접적으로 뭔가 시인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 북한의 파병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네,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번 그 병력 파병을 두고 예. 약간 선문답하듯이 그 우리 뭐 언론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예. 국제법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통 유엔이 이야기하는 자위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예.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그 나라의 그 스스로의 생존을 돕기 위해서 주변국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이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러시아가 스스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벌어진 전쟁이지 않습니까? 침략 전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략한 게 아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저런 발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전쟁 자체가 침략 전쟁인 불법이다. 네네. 그리고요, 저걸 보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혹시 지금 북한이 유엔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뭐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리고 북한은 지금까지 예. 유엔 안보리가 수많은 대북 제재 결의를 했지만 그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뭐 이런 주장은 저희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그거는 그 뭐 일구의 가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제재 여러 건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화면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각각 몇 호 있거든요. 뭐 2270호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군사 훈련을 위한 북한 훈련관 초청 금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파병이 여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874호는 무기와 관련한 물자 및 서비스 등 수출입 금지. 여기 서비스란 표현이 있는데 이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파병이 여기에 위배된다라고 해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다. 이건 말이 안 돼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할 때 기본적인 것은 북한과 어느 나라건 예. 군사적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병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군사적 협력의 가장 높은 단계 아니겠습니까? 최고 수위의 협력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렇게 보면 간접적으로는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북한이. 근데 공식적으로는 파병설과 관련해서 조용합니다. 의도가 뭡니까, 이건? 네,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 내로 들어와서 러시아를 대신해서 전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 미국이나 나토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더 늘려달라 또는 파병을 해달라. 심지어는 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 단계별을 따라서 방어용 무기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과는 다른 쪽으로 전쟁의 방향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대한 북한군이 온 곳을 숨기거나 또는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파병을 받을 정도면 전쟁이 힘들다는 소리잖아요. 자기 나라 군대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실제는 현실은 그렇지만 외부에는 드러내기 싫다. 뭐 이렇게 보이는군요, 그럼요.